만약에 여러분이 독일을 방문한다, 특히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햄버거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먹는 게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독일 간식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브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 거리의 음식들 중에 뭐가 있냐, 보통 제일 많이 먹는 거 떡볶이, 순대, 김밥 이런 것들 있죠. 독일에서는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냐,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많이 먹던 케밥, 근데 이 케밥을 독일 사람들만의 방식으로 드너 케밥이라는 형태로 나온 게 독일인들의 국민 간식처럼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스탄불 전체에 존재하는 케밥 가게보다 독일에 존재하는 케밥 가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색깔도 이게 카레 색깔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카레색. 우리는 일본식 카레, 오뚜땡 카레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만 독일 애들은 카레를 소시지와 함께 먹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국민 간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Hallo. Ist es okay, wenn wir filmen und zeigen? Und dann kaufen wir auch und essen gleich. 자, 여기 촬영해 주셔도 된대요. 케밥의 원래 어원은 이 기다란 꼬치에다가 고기를 한 겹 쌓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열기는 옆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꼬치에 꽂혀져 있는 고기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원래 아랍 쪽에서는 아주 얇은 반죽을 떠가지고 돌돌 말아 먹어요. 독일에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샌드위치로 변형하게 되고, 그게 드너 케밥이라고 불러요. 야, mit allem zusammen. 자, 이거 보여줄게요. 야, 그래서 이게 여기 써있죠. 드너 케밥. 드너 케밥. 엄청 먹음직스럽죠. 들어갑시다. 드너 케밥은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터키의 퓨전 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짜장면? 뭐 이런 음식이랑 비슷한 거죠. 짜장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 같은 짜장면은 중국 사람들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한국인의 발명품, 드너 케밥은 베를린 사람들의 발명품. 원래 오리지널 케밥 스타일은 이렇게 랩처럼 얇은 반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게 사실 먹기도 좋고, 이게 오리지널 그 터키 스타일입니다. 그 드너 케밥은 여기처럼 이제 독일에서 좋아하는 빵 있죠. 빵을 오븐에 구워서 파니니처럼 만들고 요 안에다가 가득 야채와 치즈와 양파, 토마토, 오이, 거기다 마늘 소스, 매운 소스, 요거트 소스를 넣고 이렇게 막 맛있게 구운 고기 조각들을 맛있어. 넣어서 먹는 거고,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드너 케밥입니다. 너무 맛있어. 행복해요.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떡볶이를 그냥 몇 년 동안 못 먹다가 다시 떡볶이 먹었을 때 느낌? 독일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식감이, 빵 조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고기나 뭔가를 가득 넣고 샌드위치처럼 먹는 게 되게 익숙한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삭바삭하면서도 안에는 부드러운 빵의 느낌이 살아있어서 드너 케밥은 이 안에 있는 고기도 맛있지만 사실은 빵 자체도 너무 맛있어요.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스낵의 느낌과 터키인들이 만드는 요 고기 요리의 그 느낌이 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너 케밥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일손이 모자랐어요. 굉장히 많은 이태리인, 그리스인, 터키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로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 고향의 맛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꼬치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지글지글 맛있게 나오는 그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현지화 해가지고 만든 음식 중에 하나가 드너 케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랑 비슷한 거 같냐면 독일 유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김치가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김치 맛이 그리울 때는, 김치가 발효식품이잖아요. 독일에도 발효식품이 있어요. 자워크라우트라고 그래가지고 시큼하게 양배추를 발효시킨 독일의 이제 전통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 먹으면 그나마 김치랑 비슷한 맛이 나냐? 참치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이는데 참치를 캔을 넣고 고춧가루를 쫙 넣고 마늘 잘라서 넣은 다음에 자워크라우트를 같이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추 김치 맛이 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김치가 아닌 자워크라우트를 끓여 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워낙 많은 터키 이민자들이 독일로 와서 생활하게 되면서 독일 빵과 그 다음에 터키에서 고기 썰어 먹던 이 느낌을 조합시켜서 나온 게 드너 케밥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독일을 방문한다, 특히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햄버거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드너 케밥을 먹는 게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독일 간식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uten Appetit, auf Wiedersehen. 맛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를린의 메인인 커리버스트 먹으러 가는데요. 우리도 보통 어묵이랑 떡볶이 어디서 많이 먹어요? 보통 어묵이나 떡볶이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출출한데? 이러고서 먹잖아요. 이제 놀다가 집에 갈 때 야 출출한데? 하면 먹는 간식. 또는 딱 내려가지고 놀기 전에 야 우리 뭐 먹고 갈까? 하고서 먹는 됩니다. Hallo. Für meinen YouTube drehen, wo wir Currywurst zeigen, weil in Korea kennen die Leute Bratwurst, aber keine Currywurst. Ist das okay? 찍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우리가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소시지잖아요. 소시지가 보통 이런 형태의 부어스트거든요. 이 브라트워스트, 그러니까 구운 소세지를 조각을 낸 다음에 토마토 소스에 커리를 얹어가지고 먹는 걸 커리부어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커리부어스트가 먹어보면은 너무 심플한데 진짜 맛있거든요. Welche Leute mögen das? Ich frage sie und ist okay? Ja. 모든 사람이 좋아한대요. Und welches geht denn am meisten weg? Mit Darm? Ohne Darm? Mit Darm. 껍질이 있는 거를 독일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겉바속촉, 밖에는 바삭바삭하고 그 다음에 안에는 촉촉하고 그 맛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Gerade hier Warschauer Straße, genau, wenn man Party feiern will, dann 제가 말한 것처럼 밤 10시 이후에 또 제일 잘 팔린대요. 클럽에 가려고 사람들 쏟아져 나오면은 커리부어스트 하나 먹고 힘내가지고 놀러 가는 거죠. Das erzähle ich jetzt gleich mit. super. 자, 여기가 커리 36거든요. 커리 36. 베를린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체인점입니다. 근데 왜 커리 36이 제일 유명한 커리버스트 먹는 데냐? 40년 전에 메링담 36번지라는 데서 요 메뉴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걸 체인점으로 만들어서 커리 36이라고 하는 게 어디나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은 경찰 아저씨도 가방 메고 먹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대 떡볶이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독일 사람들의 국민 간식. 맛있어요. 커리 맛이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이유는 소세지만 먹으면 소세지 맛이 나요. 우리 알잖아요, 맛있는 소세지만. 근데 이걸 또 케첩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냥 케첩에 찍어 먹는 것도 또 밋밋한 맛이 나는데, 이 커리 가루 안에는 다양한 향신료가 다 섞여 있어요. 요것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좋아하는 요 케첩, 토마토 소스에 섞여지면서 되게 흥미로운 맛이 됩니다. 대체 그러면은 베를린에서 왜 드너 케밥도 생겨나고 커리버스트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가 생겨났느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섞이면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갈까요? 커리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오버긴 한데, 사실 창조라고 하는 작업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크레아티오 인 시투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창조가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라틴어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갑자기 창조되는, 마치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뇌과학자나 과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에서 갑자기 창조되는 무언가의 창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요거랑 요거를 합쳐봐가지고 상황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의 진화도, 그리고 커리버스트나 드너 케밥 같은 음식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 기존의 거랑 합쳐보면서 나온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전혀 다른 서랍 속에 벽으로 나뉘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믹스하고 합쳐보면 되게 재밌고 맛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여담으로 마지막으로, 이 베를린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분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처럼 심오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심심해야 창의력이 올라가요. 늘 뭔가 꽉 찬 자극들을 받고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 어려운데, 진짜 할 일 없이 심심한 상태에서 뭔가 이거나 해볼까? 라고 새로운 생각들도 생겨나고 창의성이 올라온다라고 한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발견도 많이 하고 새로운 자극도 많이 찾아다녀야 되지만 때로는 좀 심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